우리 강준원 MC께서도 많이 이제 출마 건의를 받고 있지만 출마 안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으신 거잖아요. 나 세종시장 출마합니까? 안 되겠다. 우리 셋 중에서 2명을 골라야겠습니다. 꼭 자른다는 게보다는 번갈아 나올 수도 있고. 자,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지방 정치 네.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세종시장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판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태 기자. 시민들이 좀 어찌 보면은 약간은 좀 식상하다, 좀 새로운 인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네. 그다음에 이춘희 전 시장도 다시 어떤 활동을 재개하면서 좌천 타천으로 예. 타천이 좀 많죠 흐름상 나올 거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 이제 공동 대표, 뭐 그리고 뭐 고준일 전 시의회 의장 뭐 이런 고준일 전 시의회 시의회장. 의장, 뭐 심지어 이제 또 같은 의장을 지낸 상병원 전 의장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흘러나오는데 이건 지금 그냥 막 흘러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예. 후보가 진짜 나올지도 모르겠고 뭐 자격 여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국힘에서는 당연히 뭐 이제 최민호 시장이 당연히 이제 나온다, 재등판한다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많고요. 뭐 이준배 전 부시장은 당연히 또 나오고 있고, 네. 뭐 기타 이제 또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은 세종시에서 뭐 기조시장과 부시장을 지낸 고기동 그 행정안전부 차관 얘기도 이제 뭐 평이 워낙 좋아왔다 보니까 또 새로운 구원투수로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기순 전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 선거에서 총선 때 좀 후보로 나왔다가 이분은 약간은 좀 덜 알려지신 분이네요. 그게 덜 알려진 분이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를 좀 찾고 있다 이런 분위기.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자꾸 분열 구도를 만들고 서로 경쟁하고 뭐하고 눈치 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정당 정치가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시의원들이나 하나가 되고 너무 아쉽고, 그래서 조금 민주당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저는 중앙에서 좀 전략공천에서 내려와도 상관없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김경수 굉장히 지금 센 얘기를 하고. 센 얘기네. 그래서 좀 긴장하셔라.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노무현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세종시청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실수 이슈를 가장 확실하게 9시 뉴스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만드신 분이 이제 김경수 전 지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권에서 10대 6번에 올려놓고 공약을 여기서 진짜 이렇게 추동력을 올릴 수 있는 건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좀 거론이 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기구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럴 수도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요 말씀을 할 때 너무 뭐 임팩트 있다고 하시는데 긴장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좀 정진해라. 우리 생각은 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봤을 때는 저는 최민호 시장 얘기만 할게요. 최민호 시장이 가장 공천의 가능성은 커요. 그리고 행정력도 있고. 그런데 뭐 지금 워낙 친윤, 방탄, 반탄 이미지가 강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특별한 성과,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서 지금 너무 아쉽다는 거죠. 네, 저는 전략공천이 의외로 그냥 얘기만 나올 뿐이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로 바뀐 상황에서 내년 선거에서도 세종시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봤을 때 무슨 판세가 막 박빙으로, 지난번 대선 때는 최민호 시장과 이춘희 전 시장관의 이런 좀 약간 판세가 박빙 구도로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구도가 아닌 이상 지역 정서, 지역 정당 그 관계자들이 외부에서 갑자기 꽂아넣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 전통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전통이 전략공천에 거부감을 느끼는 정당이에요. 뭐 당의 이미지도 있고 옛날부터 그랬어. 전략공천 하는 게. 근데 저는 이번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놓고 당내 입지나 영향력이 엄청 커요. 3번이나 나왔어. 결국엔 됐잖아요. 해수도 그냥 막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근데, 세종 시민들도 아쉬울 게 없는 게, 자꾸 김경수 전 지사를 말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전략공천해요. 고발 사람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저는 본다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국힘도 그렇고 상향식 공천이 또 이게 명분상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리고. 어쨌든 묘하게 설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세종시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하는 분들,
그러니까 긴장해라. 요 뜻이 저는 더. 강준현 의원은 얘기 없습니다. 얘기 있습니다. 얘기 있는데 얘기 있죠. 예.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만났을 때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태고 뭐 기사화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저는 강준현 의원이 꿈이라고 볼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없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강준현 의원의 꿈일 수도 있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관련 얘기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지금 뭐 또 의회, 시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싸웠잖아요. 최민호 시장과 네. 그다음에 젊은 시의원들이 많이 네. 다툼이 있었는데, 자 앞으로 이제 1년 남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서로 더 정치적 입지를 흔들기 위해서 충돌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겠죠. 저는 아마 이제 초점이 여기로 갈 것 같아요. 이제 이종무 장 잠깐 얘기했었지만 최민호 시장의 그 사기, 그 민선 사기 그 시 정부 동안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예. 부분이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집요하게 성과가 없다라는 쪽으로 민주당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기타 외에 뭐 비축제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정원 도시에 대한 문제, 뭐 이응 패스의 성과가 뭐 공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결국은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민호 시장은 역으로 최민호 시정부는 역으로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한 남은 1년 동안 뭘로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좀 도래하고 있다. 저는 의회 자체도 성과가 없어요. 민주당 자체도. 그러니까 저는 뭐 시혜를 좀 평가하자면 진짜 뭐 다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당 정치의 완전 폐해다. 그러니까 예. 시민들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들이 아니라 공천을 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보고 일한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좀 느꼈고요. 공천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그거를 뭐 아시잖아요. 그래서 K? 몰라요? K? 애리 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에 관심 가지면.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너무 격하게 볼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좀 제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시민들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최민호 시장의 남은 1년 중요하다. 지난 4년은, 하여튼, 어쨌거나 그건 묻어두고, 지금 남은 1년에서 해수부에 대한 반발, 그리고 행정수도법이 발의되지 않느냐, 이게 우회적 입법을 통해서 되느냐, 이런 것들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언론 플레이도 상관없어요. 강력하게 대응하는, 단식을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시의원들한테 무릎 꿇으세요. 동정심 유발하고, 그 동정심을 또 유발하는 분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선거 전략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운 건 참모가 좀 부족하다. 이거 이 정치라는 게 진영 논리가 항상 있다 보니까 저 약간 이제 해수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반대 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지역 정치권이 완전 침묵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진영 논리 자체가 저는 좀 정당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강준현 MC께서도 많이 이제 출마 건의를 받고 있지만 출마 안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거 싫어. 세종시장 출마합니까? 근데, 저는 오해하실까봐, 지금 세종시에 능력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진짜로. 근데, 좀 너무 아쉬운 건 세련되지 못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의견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좀 이렇게 감안해서 고려해서 염두에 두고서 정치 활동을 하시면 되게 그 따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방송에서 짧게 말하는데 너무 극하게 좀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춰질까 절대 아니고 능력 있는 분인데 너무 세련된 정치를 하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짧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2, 3분을 혼자 얘기하는 그 오해받을까봐. 이건 아닌데. 좀 너무 애정이 커서. 예. 자, 이제 교육감 선거 얘기해 네. 볼게요. 네. 자, 오늘은 일단 살짝 그 거론되는 이름들만 한번 터치를 해볼 건데 교육감 선거는 지금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좀 일단 자세히 우리 이태 기자가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두 분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임종수 세종시 교육국장 진보 성향. 그렇죠. 이 진보로 좀 볼게요. 그리고 박백범 전 차관이 맞아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에요. 갑자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지난 선거나 언급은 나왔는데 대전으로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단골이죠. 초창기부터 최태호 교수 그리고 송명석 혹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태호, 송명석 이분들은 보수 진영 얘기를 그렇죠. 아직 보수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나올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본인의 어떤 지지 성향과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뭐 교육감 기왕에 하는 거 다 얘기하시죠. 아니 이게 예. 그게 좀 나눠서 하는 게 나눠서 신뢰성도 하는 있고 이게 너무 백화점 나이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해가 예. 없어요. 네. 근데 좀 사실은 필요한 거죠. 지금 더 많잖아요. 많죠. 훨씬 그래서 많죠. 그 뭐 우리 우사 공교육 멈춤의 날 때 일선 학교에서 그 학생들과 이 어떤 그 의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좀 주목받았던 그 유석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 거론도 되고 근데 있고요. 잠시만요. 앞에 왜 수식어 같은 거 붙여요? 잘 이름만 모르니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광식 그 더민주 세종혁신회의 공동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 그런 어떤 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직속에 그 미래교육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두 분이 계세요. 그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 총장하고 박백범 전 차관이 또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진보 진영이라고 굳이 만약에 예. 굳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좀 되겠고요. 보수 진영에서 한 번 빼놓은 게 지난 선거에서 2등에 올랐죠. 2위에 올랐던 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 대표, 세종교총 전 회장을 맡았던 이 후보가 다시 한번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거 괜찮을까? 이 편집도 가능하죠? 지금 얘기하면 편집 안 할 거예요. 안 할까? 편집 안 하지만 할 저는 이제 거예요. 최규진 교육감의 한마디가 되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왜냐면 세종시에 전통적으로 후계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쪽을 지지하는 어떤 발언들이 최기진 그분한테- 교육감의 지금 의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의정이 100%는 아니지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기 임정수 교육부시장이 얼마 전에 이제 뭐 토론회인가 뭐를 주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축사도 하시고 4월 28일인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축사도 하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출정식이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지금 나오고. 은근히 지금 후계자임을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니 근데 이제 몰고 가면 제가 한두 또 끝나고 예. 형이랑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몰고 가지 지금- 마. 지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년이 남았거든요. 뭐 그런데 이 판세에 영향을 줄 그런 중앙, 지방의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앙 변수는 저는 큰 틀에서 간략해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에 오셔서 수도권 몰빵 구조를 혁신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멘트, 예. 그거를 지키는 것을 진정성 있게 지켜나가느냐. 근데 그 연결선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임기 내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케이. 중요하고 예. 그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지방까지 확산이 돼서 지방 소멸과 저출산 위기에 어떤 새로운 판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까지 얘기할까요? 네, 짧게. 네, 지방은 뭐 크게 않고요. 결국 올 하반기에 공식화될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CTX의 노선이 어디로 그려지느냐, 그리고 완공 시기가 어디를 향하느냐, 몇 년도를 향하느냐,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충청권 메가시티가 좀 내실 있게 가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세종시를 좁혀보면 공실과 경제 위기, 자영업자가 줄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이 방송을 후보자 토론회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3분 띵 하고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근데 예. 그런 걸로.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아니, 말은 더 많이 해주세요. 아니, 공감대 설명도 있고. 근데 뭐 저는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어떤 행정수도 기능에 대한 어떤 속도, 방향성, 이런 것들을 중앙 정치가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 중앙의 어떤 영향력. 근데 저는 중앙 변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중앙 변수고, 안 되면 또, 어떤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고, 네. 등을 돌릴 것이고, 세종 시민들 자체에 한해서, 지방 변수가 좀 중요하다고 보니 지방선거 1년 남았으니까 이미 끝났던 게.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열, 분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어떤 의중을 갖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올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고.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아무도 못 보는 건데 충청권 공조. 그래서 지방 어떤 뭐 단체 최민우 시장도 마찬가지고 충청권 공조가 일어날 수 있는 대표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그래도 입지적인 데 있어서 최민우 씨랑 하는 사람이 있구나.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나 더. 그리고 자주기능 맞춤, 상권 공실, 기업 유치. 소비 도시가 아니에요. 세종시 행정 도시란 말이에요. 돈도 쓰고 사람들이 여기서 돈이 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착.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준비된 토크는 이제 마쳤는데요.
앞으로는 지방선거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앤톡 지변 토크쇼에서는 지금 이런 걸 기획하고 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 시장 뭐 당연히 세종시를 중심으로 뭐 대전까지 이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후보들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왜냐하면 후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일반 지상파라든지 그런 종편 TV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역에 있는 후보들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청자들한테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처럼 이렇게 예리한 기자들이 송곳 질문을 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까 저희 합니다. 세 명이 같이 검증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여기 한 분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네, 지금 그러면 두 분씩. 안 되겠다. 우리 셋 중에서 두 명을 골라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압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차츰 뭐 더 논의를 해보려고 둘 중에 한 명을 자를 수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꼭 자른다는 게보다는 번갈아 나올 수도 있고 예. 아니 은근히 또 이렇게 경쟁심을 좀 아, 유도하시는데. 근데 경쟁심을 유도하지 않아도 두 분이 지금 오늘 굉장한 좀 그런 어떤 그 불량 욕심도 보였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우리 삶에 세종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앤톡 지변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